환율 문제 등으로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환율이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 안팎에 심상치 않은 복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만났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관련해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4개월여 만에 어제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제 전격 조찬회동을 했는데요. 그 작년 8월쯤에 국회에서 그 국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녁 번개를 여의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만인데 역시나 이 현안 환율이죠. 아까 그 대한상의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한 1,060원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환율이 떨어진 걸 보고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전반의 그 가격 변수들을 잘 이제 안정화 조치를 하는 그 거시경제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은 총재가 어제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 과도한 쏠림 현상, 그러니까 이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 이제 달러를 팔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특히 원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달러화를 팔려고만 하는,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과도한 쏠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가 너무 과도하면 좀 기재부와 한은이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뭐 우리도 그렇게 같은 의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도 환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두 수장들이 좀 약간 뜻을 같이 한 걸로 보이는데 어제 이 두 인사가 2시간 가까이 만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 이례적이죠. 사실 이 지금 원래 예정 시간이 1시간 정도였고 이 보통 조찬 모임을 하면 이제 한 1시간 정도에서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 두 분이 또 기관장들이고 또 이런저런 바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다는 거는 워낙 이 두 분이 좀 전부터 각별한 사이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금융위기 때 10년 전에 그때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고 그 지금 이제 한은 총재는 그 당시 부총재 보였는데 그때 업무적으로 처음 만난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인연을 이어오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이렇게 화기애애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뜻이 잘 맞는 경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굉장히 두 분의 관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한국은행이 보통 보면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재경부, 재무부의 압박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도 만났을 때 뭐 기준금리를 내려서 뭐 척하면 척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만나면은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좀 한은의 기준금리를 이렇게 저렇게 좀 해달라는 압박성 모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한의도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올린 것 자체가 이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좋아진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수준의 하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계부채 측면이나 부동산 측면에서도 좀 올릴 때가 된 거 아니냐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이 좀 맞아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정책 현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중론으로 돼 있는데 그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기재부와 하는 다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요구를 하는 그런 뭐 만남은 아니었고요. 실제로도 얘기를 해보니까 뭐 딱히 뭐 의견차라든가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환율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만남도 환율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요즘 환율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작년 한 9월 정도만 해도 한 1,140원 이 정도였거든요.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1,060원 초반대니까 뭐 거의 80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 정도면 아주 급격하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보면 이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 경제 긴장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특히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 과거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대적으로 또 내수 기업들이 좀 우호적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이 내려오면 우리 경제가 특히 아직도 수출 중심의 경제이고 지금 우리 경제가 좀 반등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그 수출 때문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부총리라든가 한은 총재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 지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게다가 외국인 국내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투자, 리스크온이라고 하는데 위험자산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화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보다는 위험한 투자. 특히 이제 달러화나 원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위험한 통화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그 글로벌 수급 전반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 한국 경제의 그 펀더멘털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주식에 투자하려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출업체의 그 내고 물량, 그러니까 그 달러화를 매도하려는 그런 그 세력들이 1,070원 정도 가까이 가면 달러화를 이제 팔아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수급상으로 봐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